어, 자, 우선은 이 수업의 이름은 그 우리 카테고리에도 있고 여러분들 역할 이름에도 있죠. 개발과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할 거고요. 가볍게 이제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누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 오실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는요.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리눅스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익혀야 될 리눅스 지식 습득이랑 그 다음에 기초적인 리눅스 조작법인데요. 리눅스가 사실 사용 방법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가르쳐 드리면 좀 좋을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방학을 너무 많이 넘어가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다고 시험 전주나 시험주에 수업을 잡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주짜리 방학을 조금 넘어가는 커리큘럼 시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계획은 올려드린 강의 계획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변동이 있으면은 공지사항에 이제 이미 공지를 해드린 것도 있는데 커리큘럼이 변경되면은 이제 공지사항에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 계획은 이제 깃 리포지토리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추가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에 있는 readme.md 파일을 통해서 모든 강의 계획의 최신 버전을 공지를 드릴 겁니다. 워드 파일은 아마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AMD 64 CPU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가정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6세대 코어 i5 U 시리즈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U 시리즈라는 건 이제 노트북에 포함되는 게 대부분 U 시리즈예요. 그래서 노트북이면은 6세대 이상, 그 다음에 데스크탑이면은 4세대 이상 코어 i5 이상이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i3다. 그래도 이제 8세대 이상이면은 노트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6세대 데스크탑 i5 이상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이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가상머신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가상머신을 이용할 때 CPU가 좀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만약에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제 거 화면을 보는 데에도 일단은 쓰이긴 쓰인단 말이에요, 리소스가. 그래서 좀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은 이제 가상머신에서 돌릴 거기 때문에 적어도 8GB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권장드리기로는 이제 16GB 이상을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돌려야 될 때 사용하는 램이 있기 때문에 가상머신에만 램을 막 할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 적게 할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8GB 이상의 램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40GB 이상의 자녀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넉넉 잡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25GB 정도면은 일단 수업 진행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을 할 때 아무래도 영상도 보고 하다 보면은 좀 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끊길 정도로 안정적이고 이제 다운로드가 1MB 이상 나오는 인터넷을 갖고 계시는 권장드리고요. 그 권장드리기로는 3MB 이상이 훨씬 낫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단위가 메가 bps인 경우가 있는데 bps는 비트 퍼 세컨드라 그래서 나누기 8을 하면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산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그 윈도우즈 8.1 이상, 맥OS 모하비 이상,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 4.19 이상의 LTS나 아니면 5.4 이상, 아니면은 이제 버추얼박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뭐 다른 BSD라던가 아니면 솔라리스라던가 이런 최신 운영체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이 활성화된 메인보드를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기본적으로 대부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활성화 가능은 해도 기본값이 꺼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확인하고 꼭 가상화 기술을 활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가상 머신을 쓴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준비물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가상 머신 아니라 다른 예비용 머신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안 쓰는 컴퓨터가 있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주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 중에서 그 애플 실리콘 맥 사용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3B 모델이 있어요. 이거 이상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램이 8기가 막 16기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윈도우도 돌리고 아니면 맥이나 리눅스도 돌리고 그 안에 가상머신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램 용량이 많이 필요한 거였지 사실 리눅스 자체는 램 용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환경에서의 개발 환경 설치가 ARM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불가하고요. 없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만 그 애플 실리콘 맥인데 다른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한 27만원에서 37만원 정도까지 사용을 해야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용할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우분투 2004.2 LTS 버전이고요. 그놈 버전을 이용할 겁니다. 이 그놈 버전은 그냥 기본 버전이에요. 데스크탑 버전.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배포판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패키지 매니저가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분투가 데비안 기반인데 데비안 기반 운영체제 그 배포판이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MX 리눅스라던가 리눅스 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점은 이 수업에서는 좀 시스템에서 좀 크리티컬한 부분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기존의 리눅스를 리얼머신으로 사용하고 계셨으면은 이번에 리눅스 가상머신을 하나 만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이미 리눅스 가상머신이 있다 하시는 분은 다음 수업, 설치 수업은 사실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출석은 해야 되니까 출석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분투를 사용할 거지만 다른 배포판을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자로 쓰셔도 되고요. 페도라 쓰셔도 되고요. 스세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D를 사용하는 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자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D를 써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만자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패키지 매니저를 다른 거를 쓰게 되거든요. 팩맨이라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업에서 다루진 않을 건데, 그 만자로를 사용하실 정도면은 아마도 그래도 패키지 설치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네, 어쨌건 요약하자면 우리가 사용할 버전은 이거고, 기존에 리눅스 가상 머신이 있던 분은 그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리눅스 리얼 머신 쓰시던 분은 기왕이면 가상 머신 설치하시는 게 좋겠다 정도입니다. 젠2는 이제 오픈RC 쓰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입니다. 1시간 반씩 총 일주일에 3시간이죠. 그래서 엔트리 같은 이런 참가 못 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출석할 때 반영을 할 거니까요. 꼭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총 때 안내가 됐었는데 이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3회 무단결석을 하면은 이제 어플레이에서 동아리에서 퇴출되거든요. 그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제 수업과 관련된 질문은 수업 중에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채팅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화면 공유가 필요하시면 화면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여러분께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M으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면은 여러 번 답변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학생 게시판에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 답변하면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이제 보고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데스크탑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권장드리는 것은 토렌트를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르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렌트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좀 불법 사이트 같은 느낌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 우분투나 뭐 이런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불법 P2P 사이트가 아니고요. 그리고 리눅스들은 기본적으로 토렌트가 이제 서버를 한 명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렌트가 리눅스를 배포하기에 제법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리눅스도 토렌트로 배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토렌트 자체는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되 불법 P2P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세요. 어쨌건 그래서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데스크탑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카카오 서버가 한국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서버를 일부러 찾아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거 다운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이미 VM웨어나 버추얼박스 같은 걸 갖고 계시면은 그거 그냥 쓰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버추얼박스의 역할은 그냥 가상머신을 돌리는 역할 뿐이니까요. VM웨어 쓰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정품 라이선스만 꼭 써주세요. 버추얼박스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얘가 오픈소스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창이 나와요. 물론 맥은 좀 다릅니다. 맥에서 직접 보여드리자면은 이거 버추얼박스에서 맥은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의 모습이에요.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 버튼, 애드 버튼을 누르면은 추가 버튼이 아니라 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가상머신을 만드는 창이 나와요. 혹시 이제 이렇게 간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밑에 익스퍼트 모드 혹은 전문가 모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시범상 하나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리눅스 이 타입을 리눅스로 선택을 해주시고 버전은 이제 얘가 U니까 밑에 쭉 내려보면은 네, 찾았다. 우분투가 있어요. 우분투 64비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램은 기왕이면은 4096MB, 4GB 이상을 선택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요. 혹여나 나는 램이 8GB가 아니라 4GB다. 그래서 나는 모자란다 하시면은 일단은 2GB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4GB 이상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저는 메모리가 64GB라서 넉넉하게 8GB로 하겠습니다. 16GB로 할까? 8GB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크리에이터 버추얼 하드디스크 나우 이거를 선택을 해서 맞아, 이름 적어주시고요. dev and linux 아니 그래서 create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가상 하드디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량은 20GB로 설정해 주시고요. 속도는 픽스드 사이즈가 더 빠릅니다만 권장드리기는 다이나믹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짠하고 생성이 됩니다. 이걸 지금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온전히 리눅스 설치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오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일종의 과제라면 과제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팅스가 있어요. 노란색 톱니바퀴 모양. 여기에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기에 EFI를 체크한 옵션이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 프로세서에 가서 이제 프로세서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16코어라서 16스레드라서 16 CPU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은 뭐 디폴트로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메모리를 128MB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을 일단 냅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다 됐으면은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면은 아마 이쪽 근처에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맥이라서 맨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 버추얼박스 세팅에 들어가서 인풋에 가면 여기 버추얼 머신이라고 써진 곳을 눌러보면 이제 호스트 키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커맨드 키를 쓰는데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추천드리는 조합은 이제 왼쪽 컨트롤과 오른쪽 시프트예요. 저는 이 조합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자주 안 쓰는 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눌렀을 때 캔슬. 그 다음에 그 다운로드를 다 진행을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 설정의 스토리지에 가서 이 CD 모양 아이콘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또 CD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그 추저 디스크 파일을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너무 많네. 저도 다운로드를 받아야겠군요. 네, 다운로드해서 이제 적절한 리눅스 파일을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그 이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끄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서 트라이 우분투를 누르면 끌 수 있어. 그 트라이 우분투를 눌러주시면은 우분투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종료는 여기 오른쪽 위에 이 요 표시랑 그 다음에 소리랑 배터리랑 있는 이 표시를 누르시면은 이제 전원 종료하는 옵션이 나오니까요. 그걸로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컴퓨터에서 강제 종료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그 메인보드에서 가상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가상화가 켜져 있는지 따로 확인을 안 했어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면은 켜져 있는 거니까 따로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종료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른쪽 위에 소리가 있는 아이콘 쪽을 눌러서 전원 종료를 선택을 하면은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수정을 안 했구나. 데스크탑 버전 이제 모든 인원들이 다음 시간까지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요. 질문은 이제 디스코드 학생 게시판으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나중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싱글 파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멀티플 파일을 하면은 관리가 훨씬 불편해요. 근데 옮기지 않을 거면은 사실 아무거나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30분 만에 끝났네요. 일단은 저는 9시 반까지 다른 분들 다 나가시지 않는 이상 9시 반까지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 리눅스 이거 버추얼박스 확인 지금 하실 분들은 지금 저 있을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많으신 분들은 질문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나중에 스스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그 리눅스 가상 머신을 이제 새로 만드셔야 되는 분들은 남아기 그 시간이 많으시면은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가요? 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뭐 나간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음? 일단은 이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저는 인제 여기 그 제 디스코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지형이라고 하고요. 이메일은 이제 ljd3759@gmail.com인데 질문은 가급적 학생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진짜로 그 강의랑 관계가 없는 질문이면은 뭐 이메일이라던가 개인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어플레이 기획팀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그 동아리에서 어떤 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 좀 빨리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리겠죠. 그다음에 뭐 여기 익숙한 분들 제법 있는데 그 별명 아시는 분들은 사실 별명으로 부르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좀 지켜주실 점은 어,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 그 아무래도 제가 아직 학사도 못 땄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 호칭이.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라던가 강사님이라던가 멘토님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별명이라던가 대충 다른 방법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한 소개도 끝났고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실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되고요. 질문 없으시고 이거 안 하실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